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110번은 OABC가 있는데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면 지금 대각선 OB가 포함된 직선은 보시면은 O랑 B가 전부 다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X축이지. 그 다음에 대각선 AC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각선 AC에서 얘가 포함된 직선 얘를 이제 구해야겠죠. 지금 보셨을 때 좌표를 정확하게 알려준 건 아니고 봤을 때 A가 5,-3이고 C가 1,5라는 걸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두 점의 좌표를 알면은 우리가 직선 역시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기울기 확인할 수 있고요. 기울기 5-1분의 -3, -5. 그러면 4분의 -8이니까 -2고요. 둘 중에 A나 C 중에 마음에 드는 하나의 점 잡아가지고 그대로 갖다 넣으면은 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Y는 2X 플러스 7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이게 얘가 서로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선 Y는 2X-7과 X축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결국에 Y에다가 0 대입했을 때의 X값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2X 플러스 7은 0이라고 했을 때 X가 2분의 7.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니까요. 2분의 7,1입니다. 만약에 OB에 대한 직선이 둘 다 이게 B가 X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4분면 위에 있다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더 구해가지고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면 되는 일일 겁니다. 그 다음에 115와 116은 지금 꼭지점을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좌표를 그릴 필요가 없다일 뿐이지 여기서 좀 더 약간 잘 감이 전혀 안 잡히는데 하시면은 간단하게 그려보는 것도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이 되겠죠. 3,3이고요. 그 다음에 5,-5 하시면은 여기에다가 그리고 이걸 칸을 뭐 엄청 엄밀하게 5칸, 3칸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그냥 4분면 위에다가 적당하게 그리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B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C가 -1,1이래요. 그러면 좀 더 가까이 해서 -1,1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점 X축, Y축 표시를 할 수가 있겠다. 문제에서 이 점 A를 지나고 넓이를 2등분 한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한 꼭지점을 지나고 넓이를 2등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꼭지점을 지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C와 B의 중점의 좌표를 여기가 M이라고 한다면 걔를 지나야 해요. 이렇게 지나야 무조건 2등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점 C와 B의 중점, BC의 중점의 좌표 그럼 2분의 둘 더한 거죠. 5랑 마이너스를 더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랑 플러스를 더하시면 되겠죠. 중점의 좌표는 그럼 2,-2겠네요. 그래서 2,-2와 3,3을 지나는 직선이 돼요. 그러면은 A라는 좌표의 3,3과 2,-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여라 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기울기인 A가 3-2분의 3-2 에서 5. 그럼 Y가 5에 5x-3 플러스 3. 이렇게 우리가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알면은 바로 직선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5x-12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A가
A가 5고 B가 마이너스 12. 둘 더하면 마이너스 7이다. 이런 얘기. 116번은 사실 네. 요게 조금 되게 애매해 보이긴 한데 우리가 뭘 알아두면 좋냐면 이게 결국에 0을 여기에 y에다 0 대입했을 때요 2분의 x는 1이다 즉 x절편이 2가 나와요. 반대로 y절편을 구하기 위해 x에다가 0 대입해보시면 4분의 y는 1이다 해서 예, y절편이 또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라고 한 번에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 역시 x절편이 사실 이걸 굳이 알지 않아도 아까 제가 직선 그려보라고 시켰잖아요. 프린트 가지고. 그러면 직선을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x절편, y절편을 구하고 있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x절편을 구할 때 0 대입해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어요. 굳이 y는으로 변형을 제발 하지 마세요. 이게 프린트 자꾸 y는이 보여서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뭐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y는 마이너스 8분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대입해서 역되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편이 4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지금 x절편이 2고 y절편이 4가 대충 이렇게 찍은 다음에 걔를 그냥 선분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이으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y는 mx가 걔를 2등분 해야 한대요. 자, y는 mx면 무조건 원점을 지날 텐데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자체의 꼭지점 중에 당연히 원점이 포함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내가 2등분을 시키려면 얘들아 여기와 여기에 중점을 무조건 지나야 할 거예요. 이미 꼭지점인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 직각삼각형을 반띵시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중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y는 mx가 1,2를 지나야 하니까 m의 값이 2여야 한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일단 119번 같은 경우에는 0이라는 것부터를 먼저 봐야겠죠. 0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ax 플러스 by는 0 이렇게 써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0이 아니라고 지시하는 거를 먼저 볼 건데 0이 아니래. 0이 아니야? 곱해서 0이 아니라면 a, b 둘 다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돼요. 이 둘 중에 0인 게 있을 리가 없어요. 곱해서 0이 아니다 이랬는데 0인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처럼 쓸 수가 있겠고 문제에서 원점을 지나냐고 물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원점 지납니다. 원점 지나는 직선 맞죠? 그 다음에 지금 니은 보시면은 a, b가 곱했을 때 양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둘 중에 0인 게 하나도 없어 이런 뜻이라면 요거는 A, B가 같은 부호야 이런 뜻이죠. 네. 이거를 맥락상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뿔뿔인지 마만지는 사실 모르겠고 그냥 같은 부호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우리가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인 것인데 이 기울기가 a랑 b가 같은 부호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음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울기가 음수이고 C는 알 수가 없으니 기울기가 음수라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어떤 그림이든지 간에 원점보다 위에 y절편이 있는지 밑에 y절편이 있는지에 간에 상관없이 제 4사분면을 지나죠. 니은도 맞습니다. 그래서 예, 디귿. 그러면은 지금 디귿은 BC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같은 역시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의 식에서 BC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아 뭐야 얘가 Y절편에 해당되는 게 그 앞에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으니까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울기는 몰라요. 예, 기울기는 몰라서요. Y절편이 양수인데 기울기도 양수인 거도 그려보고 Y절편이 양수인데 기울기는 음수인 걸 같이 그려봐. 그러면은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 당연히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둘 다 제1사분면 무조건 지나는 그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옳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개형은 일반형에서 애초에 확인을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1차 함수에 대한 식을 그릴 때 기울기 아니면 y절편을 가지고 그래프의 방향과 위치를 결정을 할 건데 기울기와 y절편을 확인하는 건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인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식을 표준형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바꿔놔야 하고 양변을 b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게 기울기랑 y절편이 되겠죠. 지금 형태 그 그래프의 개형을 보니까 기울기가 이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음수여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y절편의 위치가 원점보다 아래에 찍혀있기 때문에 y절편도 음수여야 해요. 그럼 이걸 종합해 보자면은 B의 부호를 먼저 결정했을 때 B가 도대체 어떤 수인지 몰라도 음수인 거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에 붙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건 A와 B가 같은 부호라는 것도 역시 확인할 수 있겠죠. A, B가 둘 다 음수라는 걸 먼저 확정을 시켜놓고 X-AY 플러스 B의 개형은 하고 물었을 때 Y는 하고 AY는 X 플러스 B, Y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B 그러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 확인해야 되니까 기울기를 확인했을 때 지금 내가 이거 가지고 뭐야 요거 지금 음수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둘 다 음수면은 이건 플러스겠죠? 예, 마마뿔 해가지고 그러면은 기울기는 음수, 즉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데 y절편은 양수라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3번 이런 걸 몰라야죠. 그 다음에 128번 여러분들이 기울기로 처리하는 게 제일 확실하기 때문에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게 기울기를 원할 때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 y는 하지 마 이랬는데 기울기를 안 물어봤으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었고 기울기가 중요한 문제라면은 바꿔놔야죠. 어쩔 수
수 없어요. 기울기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 짓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네요. y는 했을 때 k 플러스 1 x 플러스 k로 정리가 될 거예요. 평행할 때의 k의 값을 알파, 그 다음에 수직일 때의 k의 값을 베타라고 하기로 했는데, 그럼 평행이려면은 둘이 서로 같아야 한다가 되겠죠. 선생님 k가 분모에 있어요 막 이러면서 못 풀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 양변에 적절하게 곱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양변에 곱하시면은 2에 k에 k 플러스 1 하고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왜? 제가 왜 능령으로 이항했겠습니까?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모변을 0으로 안 두면 2차 방정식을 안 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이를 하는데 k가 선생님 값이 2개 나옵니다. 어디를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평행이려면은요, 일치는 평행인 게 아니에요. k가 마이너스 1 되면 이거는 일치로 가버립니다. 그죠? 완전히 똑같은 식이 돼요. 근데 뒤에 있는 상수항, y 절편은 달라야 평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평행을 만드는 k 값은 2가 되고요. 그래서 계산 잘못되죠.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래서 알파의 값으로 마이너스 2를 확정시켜야 돼요. 1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수직인 거면은요, 기울기가 같다가 아니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어야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또 k가 자꾸 분모에 있다고 해서 멍 때려. 왜 자꾸 멍을 때리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양변의 k를 역시 곱하면 되잖아. 그지? 양변의 k를 곱해. 그럼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고, k에 대한 이번에 1차 방정식을 풀이하면 되는 셈이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게 베타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7 보시면 자, 선분 AB가 있는데 수직 이등분선에 대한 방정식이 어쩌고저쩌고. 자,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뭘 확인하셔야 되냐? 지금 이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수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 기울기가 현재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수직이 되려면 두 점 A, B 사이의 기울기가 1이어야겠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두 점 A, B의 중점이 어디 있는데? 요거겠지? 수직 이등분 한 다음에 중점을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지난다. 요 두 개를 가지고 잡아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지금 점 A의 좌표가 A,3이고요. 점 B의 좌표가 4,5. 그러면 A-4분의 3-5. 비율기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수, 음수를 구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빼는 순서를 바꿔서 빼버리시면 당연히 오답이 나와요. 내가 A에서 4를 뺐으면 반드시 Y좌표는 3에서 5를 빼셔야 하고, 자꾸 분수에다가 문자가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이걸 통째로 갖다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마이너스 2는 A-4다. 그러니까 A가 먼저 2로 확정이 돼요. 그럼 A가 2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2,
3,3과 그 다음에 4,5에 대한 중점 계산하시면 둘 더해서 나누기 2니까 3, 둘 더해서 나누기 2, 4겠죠? 얘가 얘를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b의 값이 7인 것인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2고 b가 7이기 때문에 둘 더해서 9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과제 확인을 했을 때 공통으로 판서에서 정리할 만한 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획문 꺼내봐. 자, 제가 아무렇게나 임의로 A, B, C를 찍었는데 뭐 A랑 B가 축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 이런 모양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라고 말한 건 중등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사한 모양의 삼각형을 구하라고 하면은 일단 지금 A와 C는 X축에 평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보통 축의 평행에서 밑변과 높이를 확실하게 잡을 때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요상한 모양이면은요 그 삼각형을 둘러싼 직사각형을 덧그려서 빼는 전략으로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왔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고등 과정에서도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오늘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얻어냈기 때문에 예, 우리가 BC의 길이를 지금 밑변으로 잡았을 때 높이를 충분히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A에서 BC까지의 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높이를 D로 삼아서 구할 수 있게 된다. 높이. 그래서 지금 내가 BC의 밑변이 될 만한 길이를 구하고요. 그리고 자, BC를 밑변으로 잡았으면 남은 꼭지점인 A에서 BC까지 수선을 내리면 그게 높이가 되겠죠? 뭘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이게 A, B, C 중에 꼭 축의 평행한 두 개를 찾지 못하더라도 어떠한 좌표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 예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3이고요. B가 마이너스 2,0, C가 4,4인 걸 가지고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밑변의 길이가 될 BC의 길이를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빼시면은 6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36, 16이니까 루트 52에다가 4 곱하기 13이니까 앞으로 꺼냈을 때 2루트 13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해야 하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래 공식을 구하기 위해서 두 점 BC를 지나는 직선을 식으로 써야 돼요. 일단 기울기가 4-2분의 4-0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먼저 BC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실 수 있겠고, 거기에 지금 얘가 6분의 4, 즉 3분의 2인데 점 B를 이용해서 쓰시면은 3분의 2의 x 플러스 2, 이게 요 BC를 연결짓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거리 공식을 쓸 때는 어차피 이렇게 표준형인 상태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바꿔줄 거고요. 3y는 2x 플러스 4 해서 즉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4는 0.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형에 대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쓸 때 굳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아요. 예,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x의 개수는 보통 양수인 거를 훨씬 더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쓸 때 의식적으로 그렇게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 구했고요. 그러면은 여기 점 D가 아니라 거리 D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A와 이 점 BC 사이에 얘와 얘를 이용해서 공식을 구할 거고요. 루트에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 분의 나 지금 0,3에서의 거리 구하는 거니까요. 0 마이너스 9 플러스 4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네 분모가 루트 1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자가 5가 되겠네요. 물론 유리화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겠습니다만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ABC는 2분의 1 밑변이 2루트 13이었고요. 높이가 루트 13분의 5예요. 예. 왜냐면은 루트 13이 먼저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굳이 유리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약분 된 거 확인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5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정석인 풀이인데요. 사실 문제에서 삼각형을 리얼로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보다는 문제 풀이하는 중간에 넓이가 필요해서 빠르게 구하고 지나가야 되는 경우가 나중엔 더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넓이 구할 때 쓰는 거고요. 쓰는 방법을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테니 조금 이따가 써주세요. 일단 3개의 좌표 있잖아요. 0,3 이렇게 쓸 거야. B 마이너스 2,0 C
C 4,4. 근데 이제 C랑 A로도 연결을 지어주고 싶어서 0,3을 마지막에 굳이 한 번 더 써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막아놓고 2분의 1을 써요. 곱할게요. 짝지은 것끼리 곱할 거예요. 0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더하면 돼요. 짝지은 것끼리 곱해서 더해요. 요거랑 마이너스 6이겠죠? 0일 거고요. 또 0이네요. 그죠? 이렇게 계산한 걸 서로 뺍니다. 근데 이렇게 빼다 보면은 얘가 양순줄 음수일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A, B, C, A 순서로 썼지만 이거는 B, C, A, B 써도 상관없고 아예 순서를 냈다 바꿔서 C, A, B, C 처음 거 다시 쓰면 돼요. 그것만 지켜주시면은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놓은 게 뭘 막아놓은 거냐? 이거 사실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하고 지금 얘 계산했을 때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요. 4죠? 빼기 마이너스 6이죠? 4 빼기 마이너스 6이니까 10이겠죠? 똑같이 나오죠? 넓이 공식을 넓이를 바로 쓸 때 쓰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쓸 때 여기 지금 내가 점 A의 좌표 이거는 이제 표시의 표시 점 A 좌표, B 좌표, C 좌표를 쓸 때 처음에 쓴 거 한 번 더. 쓰는 것만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신발끈이라고 했잖아요. 크로스. 그래서 신발끈 공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뭐 직선의 방정식이니 뭐니 저희는 구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게 된다. 끝 써주시고요. 당연히 계산의 속도가 일반적인 경우에 당연히 이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얘를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안 외우거나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외워버리면 이게 굉장히 나에게는 극심한 손해가 된다. 여러분들이 아까 드린 프린트의 연장선에서 116번과 117번의 삼각형의 넓이를 해 보실게요. 신발끈 공식을 한번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 적용할 수 있는지. 116, 117. 요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적용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자, A, B, 그러니까 위에가 X, 아래가 Y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 세로 줄 순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3, 4로 돌아오게끔 반드시 총 4개의 칸이 써져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은 얘네들 크로스로 먼저 3, 0, 8 계산하시고 빼기 크로스니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 괄호랑 괄호 안에서는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선 더하고 마지막 빼기예요. 더하고 마지막 빼기. 그럼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절대값 치고 2분의 1을 해주시면은 2분의 1에 여기 계산했을 때 13 마이너스 하고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3이 116번의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7은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 1 다시 마이너스 4, 5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2분의 1 하고 12 마이너스 2 20 일단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계산할 거고 뺄게요. 빼는 거예요. 가운데 2분의 1 하시고 이 사이에 얘네들 먼저 계산하셨을 때 30 나오고요. 빼기 얘네들 뒤에 다 연이어서 계산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26 나오네요. 그럼 플러스 26이겠죠? 마마뿔 쳐가지고 또 56을 나누기 2 하셔야 되는 거니까 28? 맞나? 잠깐 맞네요. 28. 그래서 116번은 2분의 13이고요. 그 다음에 117은 28로 정답이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115번은 제가 아직 잠깐 안 한 건데 115번은 보시면 좌표가 0,0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는 계획문에 여기 그 아래에다가 필기를 좀 더 하고 갈게요. 네. 한 여기 조금 크게 자리 차지하진 않아요. 세 좌표 중에 원점이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은 지금 뭔가 원점인 0,0과 그 다음에 어떠한 x1, y1 그 다음에 x2, y2가 있을 때 원점이 있으면은 되게 신발끈 공식을 쓰기가 쉬워지는데, 사실 이렇게 0으로 크로스하다 보면은 분명히 0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다 길게 하나, 둘, 셋, 넷을 쓰지 않고 뭐만 적냐? 어차피 0, 0 되는 거 양쪽에 0, 0 있으면은 계산할 필요가 가운데 여기랑 여기가 없어지거든요. 잘 생각해봐. 여기가 0이고 여기도 0인데 그럼 여기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쓰냐? 둘만 씁니다. 둘만 쓰시고요. 이거 계산해서 x1, y2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계산해서 네, x2, y1 이걸 서로 빼는 건 똑같아. 빨간색과 초록색을 빼는 건 똑같은데 네, 계산이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굳이 어차피 양쪽에 00 넣으면은 옆에 여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가운데만 쓰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 115번도 답 간단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115번은 역시 2분의 1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요. 지금 좌표 B를 제외한 A와 C만 쓰면은 된다. 1,3과 6,2를 쓰시고요. 2 마이너스 18의 절대값이고 2분의 1이니까 이게 8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신 시험지를 나눠 드릴 건데 공통적으로 풀이를 정리를 할 거는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마저 하시면 되겠는데요. 어디를 보시냐? 여러분들 거랑 잠시만요. 아, 네. 도대체 왜 7, 8, 90이 짜르륵 틀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난 7, 8, 90을 한 7판에다가 정리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받으신 시험지에 역시 우리가 밖에 오답 정리하는 대로 파란색 펜을 빨리 꺼내. 파란색 펜 꺼내. 본인이 맞았으면은 뭐 써도 되고 안 맞았을걸? 7, 8, 90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그걸 먼저 마치고 시간을 드릴 터이니 오답 정리를 다 완료를 하고 이가 될 겁니다. 어디서 먼저 틀렸는지 뭐 이런 거 다 틀린 게 아니다 이러면은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빠르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게 마름모가 돼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 아래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평행사변 ABCD가 평행사변형이고 그러면서 선생님 마름모라면서요. 근데 평행사변형인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되잖아요. 네, 이거를 이용을 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평행사변형이면은 대각선 중점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C 중점 2분의 A 플러스 7, 2분의 1 플러스 3인 거 하나랑 쓰고 있어? 쓸 게 굉장히 많을 텐데. BD에 대한 중점은 2분의 3 플러스 B 이렇게 다른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게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는 당연히 같다가 확인이 되는데 A 플러스 7과 3 플러스 B가 같다라는 거 이외에 그 다음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지금 1번 했어요. 1번. 그러면 2번에서 더 식을 얻어와야 하고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A를 기준으로 A, B, C, D가 있으면 A, B, 그 다음에 C, D가 있을 때 A, B와 B, C의 길이가 서로 같을 거잖아요. 그쵸? 평행사변형이 이미 마주보는 게 서로 같기 때문에 내가 요것만 신경 써주시면 된다고요. 제가 굳이 얘네들을 고른 이유는 A, B, A, D 하는 것보다 A, D 하는 거 벌써 마음에 안 들어. A, D는 제일 피해야 되는 식이겠죠. 우리가 계산을 편리하게 하고 싶으면 A, D를 갖다 쓰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려면 하겠지만 이게 제일 빨라요. 그러면은 A, B와 B, C가 서로 길이가 같아야 하고요. 거기다가 제곱이 당연히 같은 걸 생각해 주시면은 A-3의 전체 제곱에 4의 제곱과 그 다음에 BC에서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서로 같다. 그럼
그럼 A-3이 뿔마 2여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A가 5 또는 1이다. A가 5 또는 1인데요. A가 1일 때, 그러니까 A가 5일 때 B가 예, 빼서 마이너스 하는 거잖아요. 그럼 B가 9 또는 A가 1일 때 B가 5 이렇게 두 쌍밖에 안 나와요. 두 쌍을 다 적으셔야 되고요. 두 개 이외에 다른 걸 쓰면은 역시 곤란하고요. A가 두 개 나오고 그거에 맞게끔 B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A, B에 만족하는 순서쌍이 두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숙제를 반만 해온 건가? 이거는 왜 아무도 못 써? 숙제를 왜 반만 해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 여기다가 다 날 따라서 동일하게 모조리 열심히 쓰도록 해. 이렇게 다 날 따라서. 파란색 펜으로 잘 쓰고 있지? 나 파란색 펜으로 쓴 것만 인정할 거야. 오답은? 빨간색 펜은 선생님들이 하는 거야. 채점이랑 그 헷갈리잖아! 파란색 펜이야 무조건. 나 어제 내가 자기들 연필로 썼다는 거 우긴 거 다시 처음부터 다 쓰고 가라고 하기 시켰어. 요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풀이 과정에도 이제 요게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 3분의 그거 맞는데 예, 그 문제 의도가 당연히 참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이걸 틀릴 이유가 없는데. 색깔 펜은 안 쓸게요. 어차피 비밀할 거니까. 자, 여기서 무게중심이라면은 내가 여기 이렇게 해서 BC의 중점을 먼저 구하고 여기에 G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BC의 중점 M이 있는데 중점이기 때문에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인 거죠. 그리고 무게중심이 이 중선 위에 있을 텐데요. 얘가 2대 1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점 G는 선분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내분점 공식 활용할 때 몇 대 몇 m 대 n을 위에다 반드시 쓰시고 그 다음에 순서에 맞춰서 좌표를 그 아래에 쓰면 좋겠다 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럼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2 플러스 1분의 크로스 계산할 거니까 이렇게 또 크로스 계산할 거니까 이렇게 콤마 2 플러스 1분의 역시 y도 똑같이 해줄 거죠. 그러면 여기 당연히 2가 약분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좌표가 3분의 하고 하나 둘 셋 더한 거랑 같게 정리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에서 이게 쓰고 2대1 내분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야 아무래도 정답 인정이 되겠죠. 네, 요거. 여러분들이 선생님 문제 풀 때 그림을 꼭 그려야 하나요? 예, 그림이 없다고 해서 틀리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면 그림을 안 그리고 풀 수가 없어요, 사실. 나는 언제나 그림을 그려. 난 그림 없이 여기 이 구번 문제를 그림 없이 풀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한참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푸는 속도에 한 3, 4배는 걸릴걸요. 그림 안 그리고 풀라고 하면 약간 손을 묶어놓은 것 마냥. 그림을 그려야 문제 풀 수 있어요. 예, 수단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A, B 대신 그림 그릴 때 제가 좌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지금 A의 2등분선인지 문제에서 각 B의 2등분선인지 뭐 이런 멘트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 A의 2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 D라는 내용이 그림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 정도를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건 필요하다고요. 자, 그리고 D의 좌표를 구하시오인데 여기서 각의 2등분선에서 A, B 대 AC의 길이의 B가 얘 대 얘와 같다 라는 기초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AB의 길이랑 AC의 길이 자체는 구할 수 있어. 왜? 좌표가 나왔으니까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요. 5의 제곱 더하기 5 마이너스 7이니까 12의 제곱 13이겠죠? 피타고라스 수 확인하시면 그 다음에 AC 1에서 5까지 4의 제곱 5에서 2까지 3의 제곱 5네. 그러면 우리가 모두 확인이 된다. BD 대 DC 역시 13 대 5구나 까지 확인이 돼요. 근데 점 D에 대한 길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좌표 물어봤잖아요. 좌표는 내분점 공식 쓰라는 거거든요. 점 D는 BC에 13 대 5 내분점이에요. 그러니까 길이를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계산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 아닙니다. 그냥 13 대 5가 되는 좌표 몇 콤마 몇을 구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네. 나는 이제 B 안 써놓으면 난 헷갈린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써놓은 거야. 얘를 먼저 쓰고 B를 쓰고 C를 써야지. 그러면은 13 대 5 해놨으니까 여기 65 마이너스 20 콤마 13 플러스 5분의 26 마이너스 35 이렇게 되네. 그럼 뭐야? 18분의 45 콤마 18분의 마이너스 9. 그래서 다 9로 약분이 되네요. 2분의 5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런데 10번은 오늘 하지 않았어요. 아주 날 배신을 내려. 이렇게 내가 오늘 해준 문제도 틀리면 뭐 언제 해준 문제를 맞춰올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문제풀이 할 때 이거 썼거든 사실. 지금 정삼각형 ABC 어쩌고 했을 때 꼭지점의 좌표 A가 2,2다 이런 거 아니야? 문제 맞지? 그래서 무게중심이 5일 때 BC의 중점 M의 좌표와 얘가 지금 무게중심이 0,0이라는 것이고요. M이 뭔지 몰라 이번엔. 얘를 구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0,0은 선분 AM에 2대1 내분점인 걸 이용을 해서 A가 2,2고요. M이 A, B잖아요. 그러면은 2 플러스 1분의 2A 플러스 2 오늘 하려고 또 쓰려니까 너무 싫다. 2B 플러스 2 아까도 이렇게 똑같이 썼는데 이게 0,0과 일치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도 마이너스 1, 2예요. 한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A, M의 길이는 지금 2,2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면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해서 3루트 2란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이 정삼각형이라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뭔지 몰라서 내가 x라고 하면은 여기가 당연히 반 잘랐을 때 AM 했을 때 2분의 1x일 것이고요. 이 AM이 3루트 2라는 거 아니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라도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 그 변의 절반 제곱 더하기 한 변의 길이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x제곱은 4분의 1 x제곱에다가 더하기 18 계산을 하시면 4분의 3 x제곱이기 때문에 계산하실 때 x제곱이 2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6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남은 틀린 문제들 싹 다 앞에 계획문 포함입니다. 파란색 펜으로 오답하시고 확인하고 집에 가실 겁니다. 10시 넘어도 그거 확인하고 네, 내보낼 겁니다.